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밤중 갑작스럽게 발끝이 불에 던져진 것처럼 타오릅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때 왕의 병이라 불리던 통풍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귀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통풍이라는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모순과 인간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역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요산이라는 작은 분자가 관절에 결정을 이루며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 질병은 우리가 추구해온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때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풍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기술 문명이 가져다 준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와 생활 패턴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통풍이라는 질병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과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질병이 현대사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장, 역사 속의 통풍, 권력과 풍요의 그림자. 통풍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중세 유럽의 왕족들에 이르기까지 통풍은 항상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통풍을 걸을 수 없는 병이라고 불렀으며 이 질병이 주로 성인 남성, 특히 부유한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는 통풍은 가난한 자들은 모르는 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당시 사회구조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육류와 포도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권층만이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통풍은 더욱 명확하게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등 수많은 군주들이 통풍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헨리 8세의 경우 과도한 육류 섭취와 알코올 소비로 인한 통풍이 그의 성격 변화와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통풍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기계화된 생산으로 인해 부위 분배가 변화하면서 통풍은 더 이상 왕족만의 질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 계층 역시 이 질병의 영향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통풍이 신사의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는 통풍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성공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간이 자신의 고통마저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계급을 나누려는 이러한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통풍의 사회적 의미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육류와 가공식품은 더 이상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풍요사회의 등장은 통풍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함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과잉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장 보드리아르가 지적했듯이 현대사회는 소비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소비 문화는 필연적으로 과잉 섭취와 관련된 질병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통풍은 완전히 민주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에는 저소득층에서 통풍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첨가된 음료의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식의 생산과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식품과 건강하지 못한 식품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장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통풍. 현대사회는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사회입니다. 편의점은 밤새 불을 밝히고 인터넷은 잠들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는 시차를 무시하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체 리듬은 심각하게 교란됩니다. 생체 리듬의 교란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이 무너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궁극적으로 요산 대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통풍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치킨과 맥주로 마무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과거 왕족들의 과도한 연회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 등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분비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요산의 생성과 배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의 스트레스가 생존을 위한 급성 반응이었다면 현대의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 근대성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개인은 끊임없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소비 문화의 핵심은 즉석 만족입니다. 배달 앱 하나면 30분 안에 어떤 음식이든 집 앞에 도착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다음날 원하는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우리의 욕구와 충족 사이의 시간 간격을 급격히 줄여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즉석 만족 문화가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체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둔감화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이는 과식, 과음, 그리고 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첨가된 음료, 고도로 가공된 육류, 인공 감미료로 범벅된 간식들은 모두 이러한 즉석 만족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도파민 반응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대사 시스템에는 극도의 부담을 가합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평균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 선택, SNS에서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피로는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결국
쉽고 편한 선택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요리하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수백 가지 음식 배달 옵션 앞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주의의 심화와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핵가족의 분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면역 기능의 저하,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대체로 덜 건강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통풍 환자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은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고 스트레스 관리도 효과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장 요산의 생화학 분자 수준에서 본 현대인의 딜레마. 요산은 인간에게 있어서 진화의 이중적 유산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요산을 요산 분해 효소로 분해할 수 있지만 인간과 몇몇 영장류는 진화 과정에서 이 효소를 잃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이는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산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경보호 효과도 있어서 뇌기능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약간 높은 요산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지능지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적 이점은 현대의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환경에서는 요산의 축적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고단백, 고과당 식품이 넘쳐나는 현대에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 산물입니다. 퓨린은 DNA와 RNA의 구성 요소인 아데닌과 구아닌의 기본 구조로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 저장과 전달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요산이 생성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내인성 경로이고, 둘째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외인성 경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체내 생성이 약 70%, 음식물 섭취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퓨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내장류, 등푸른 생선, 육류, 그리고 특정 야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퓨린 함량만이 아니라 그 퓨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과당과 요산 생성의 관계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요산이 생성됩니다. 과당 1분자가 대사될 때마다 아데노신사민산이 소모되고 이 과정에서 아데노신 1인산이 생성되어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현대식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이러한 문제를 극대화합니다. 콜라 한 캔에는 약 40g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식품 회사들이 천연 과일 맛을 강조하며 마케팅하는 음료들이 실제로는 인공적으로 농축된 과당폭탄이라는 사실은 현대 소비 사회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줍니다. 요산의 배출은 주로 신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장에서는 사구체 여과, 세뇨관 재흡수,
그리고 세뇨관 분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요산 농도를 조절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400에서 600mg의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러한 배출 메커니즘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탈수, 과도한 알코올 섭취, 특정 약물 복용 등은 모두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이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대사 과정에서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신장에서의 배출을 억제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어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과정은 복잡한 면역학적 반응입니다. 요산 나트륨 결정이 관절 내에 형성되면 이를 이물질로 인식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세포는 요상 열정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결정의 날카로운 모양 때문에 오히려 세포막이 손상되고 내용물이 유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이 대량 방출되어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단순히 관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고요산 혈증은 혈관벽에도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장에도 손상을 가해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풍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산 운반체 단백질인 URAT1, 글루트나인 등의 유전자 변이는 요산 배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통풍 발병 위험이 2에서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만으로는 통풍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환경적 요인, 즉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유전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할 때 질병이 발현됩니다. 이는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제4장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통풍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통해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과정을 변화시키고 이는 퓨린 대사와 요산 생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코르티솔은 간에서의 글루코 신생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대량 소모되고 결과적으로 AMP와 요산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둘째, 코르티솔은 신장에서의 요산 배출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보존하려는 생리적 반응의 일환으로 요산의 재흡수도 함께 증가합니다. 셋째,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병의 위험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산 배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은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고인슐린 혈증은 고요산 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인의 수면 패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규칙합니다. 인공 조명의 발달,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환경, 교대 근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의 교란은 통풍 발병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대사 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의 분비 감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합니다. 멜라토닌 부족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염증 반응과 요산 생성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24시간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수면마저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은 단순히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통풍을 포함한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분비가 적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와 핵가족화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지지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상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진정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구의학의 전통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의 발전은 마음과 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에서 염증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통풍 환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2에서 3배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감과 의욕 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5장 예방과 관리의 철학, 삶의 방식으로서의 건강.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 이를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통풍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증가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통풍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결정 요인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료 서비스는 단지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에서 90%는 생활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유전적 요인 등이 차지합니다. 이는 통풍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퓨린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술을 끊으라는 지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그러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지, 어떤 사회적 압력이 과음을 부추기는지, 건강한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풍의 관리는 단순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풍은 대사증후군의 일부로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비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은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합니다. 영양학에서는 최적의 식단을 제한하고 운동 생리학에서는 적절한 신체 활동을 권하며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전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개인화된 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 대사 프로필, 장내 미생물 구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치료와 예방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풍의 경우에도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양의 퓨린을 섭취해도 어떤 사람은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요산 운반체 단백질의 유전적 변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 간 효소의 활성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의 통풍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식단과 생활습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 요산대사에 유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거나 개인의 대사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풍의 증가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이 인체의 대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 노출은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신장의 세뇨관 기능을 손상시키고 이는 고요산혈증으로 이어집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풍 발병률이 농촌 거주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시사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도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은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여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통풍의 관리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식이 제한이나 무리한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의 작은 습관의 힘 이론에 따르면 작고 실행하기 쉬운 변화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6장 통합의학적 접근과 활법, 전통과 현대의 만남.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의 과학적 엄밀성과 전통의학의 전인적 접근법을 결합하려는 의학적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치료법들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몸과 마음, 정신이 통합된 전체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통풍의 치료에 있어서 통합의학적 접근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요산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불균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수면 장애, 정신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 안정 등을 포괄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법은 한국 전통의학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문자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포괄적인 접근법입니다. 활법의 핵심 원리는 기혈순환의 개념에 기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와 혈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순환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질병이 발생하고 순환을 정상화시키면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다는 것이 기본 이론입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활법은 신경계, 순환계, 림프계, 근골격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혈자리에 대한 자극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법이 통풍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은 여러 경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활법의 수기요법과 혈자리 자극은 말초혈관의 확장을 촉진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관절 부위의 요상열정 제거와 염증 물질의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림프순환 촉진 효과입니다. 림프계는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법의 특정 기법들은 림프 배아액을 촉진하여 요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신경계 조절 효과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요산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활법은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혈자리 자극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통증 완화와 염증 억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통풍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법의 구체적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자리 자극법입니다. 통풍과 관련된 주요 혈자리로는 태충, 삼음교, 음능천, 족삼리 등이 있습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위치한 혈자리로 강이능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규칙적으로 자극하면 요산대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삼음교혈은 발목 안쪽에 위치하며 신장 기능 강화와 수분대사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수기요법도 중요한 활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특히 발과 다리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단, 급성 통풍 발작 시에는 강한 자극을 피하고 가벼운 터치만 적용해야 합니다. 호흡법과 명상도 활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식 호흡과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간의 규칙적인 명상은 통풍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법은 전문가의 치료실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도 활법의 일종입니다. 특히 발목과 발가락의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하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요산의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족욕도 효과적인 활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것은 혈관 확장과 근육 이완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계피 같은 온열 성질의 약재를 우린 물을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활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성질을 고려하여 개인의 체질에 맞는 식단을 구성합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 대체로 몸에 열이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질의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중요한 점은 활법이 현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급성 통풍 발작 시에는 신속한 염증 억제가 필요하므로 항염제나 코리친 같은 현대 의학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활법은 주로 만성 관리와 예방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약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신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관리, 생활 습관 교정 등에서 활법의 전인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현대의학적 치료와 활법을 병행하는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로 급성 증상을 조절하면서 활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통합적 접근이 이상적입니다. 결론. 균형과 조화의 삶을 향하여 한밤중에 발끝을 타오르게 했던 그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탐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통풍이라는 하나의 질병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인간 삶의 복잡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의 모든 것이 응축된 현상입니다. 과거 왕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이 질병이 현대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 것은 우리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정신적 균형을 잃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했지만 건강함을 희생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인간다움을 소외시켰습니다. 통풍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현대 문명의 역설을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풍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사회는 경쟁과 소비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협력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풍의 예방과 치료는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식적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활법과 같은 전통의학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극단이 아닌 중용입니다. 완전한 금욕도 무절제한 방종도 아닌 조화로운 균형입니다. 통풍이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고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통풍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적 성찰,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풍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이자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질병을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통풍의 교훈은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통풍의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며 예방의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통풍이라는 작은 질병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들이 더 큰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상엇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통풍이라는 경고를 통해 우리는 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의 누적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통풍이라는 질병을 통해 현대사회와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